안녕하세요, 햄조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초등 임용고시 1차 준비 가이드라는 영상입니다. 이 영상이 누구에게 필요할지 먼저 같이 볼까요? 첫째, 재수, 삼수, N수를 하게 되어 불안한 사람. 어떻게 초등 임용고시 1년을 꾸려나갈지 막막한 사람. 그리고 지금 심심한 사람. 초등 임용 1차 준비 가이드 영상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 주 대기 중. 자, 이것은 제가 이번 1차 시험에서 합격자 확인으로 나온 페이지를 찍어서 첨부한 것입니다. 자, 함께 어떤 것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차 시험 성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 중요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받은 81점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살짝 봐야겠죠. 짜잔! 네, 뽀짝쌤덜이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이것은 대구광역시 교사들이 임용고시 또는 각종 수업 연구를 하기 위해 만든 유튜브 채널인데요. 이 채널의 관리자 세 친구가 모두 저와 함께 초수, 재수 공부를 했던 친구들이어서 정말 친한 사이예요. 이 채널을 운영하는 친구들에게 자료를 받은 것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나 경기도 등 대부분 광역시에 준하는 곳들의 점수 분포가 비슷해서 대구 자료를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81점이었으니까 이 정도 위치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런 화면을 보여드린 이유는 첫째, 나 뽀짝쌤들이랑 친하다 자랑하려고. 둘째, 나 1차 꽤 잘 봤으니까 내가 어떻게 점수 이렇게 올렸는지 내가 한 거 알려주겠다 하는 신빙성을 얻기 위해서. 자, 그런데 임용고시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요즘 교대, 임용 상황이 어떤지 얘기해보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요즘 교대의 상황에 대해서 먼저 함께 이야기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2015년도 1호 학번으로 대구교육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 저희 학교의 정문을 통과할 때 정문 근처에 현수막들이 정말 많이 붙어 있었어요. 어떤 현수막이었냐고요? 바로 땡땡학과 전원 임용 합격 이런 현수막이었는데 그 현수막이 한 개가 아니었어요. 몇 개인지는 세보지 않아서 기억이 안 나는데 한 개가 아니었습니다. 그 정도로 사람들이 다들 임용에 합격하는 분위기였다라고 제가 회상해 볼 수 있어요. 졸업이 슬슬 다가올 즈음, 제가 1호 학번이고 제 윗 학번인 13, 14 학번이 졸업할 때쯤에 선배들이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13 학번이 졸업할 때는 경기도 점수가 엄청 높아졌고요. 14 학번이 졸업할 때는 대구가 사람을 뽑지를 않았습니다. 물론 아예 안 뽑은 건 아니고 몇 명이었더라? 이 해에 30명인가 40명? 엄청 조금 뽑게 됐어요. 대구교대 재학생이 400명인데 30-40명을 뽑았다. 오. 그렇다면 내가 졸업할 때 어땠느냐? 다 같이 재수를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재수를 하고 삼수를 했던 1617 졸업 시즌에는 재수 삼수생이 정말 많아졌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인 2022 임용고시에도 재수 삼수생은 정말 많을 예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교대 졸업, 초등 임용의 경쟁률이 매년 각박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재수 정도는 당연하다, 감수해야 한다 라고 좀 통 크게 생각하면서 멘탈을 잡으면서 공부를 해야 할 것입니다. 어차피 여러분들 다 교사를 하게 될 거니까 한두 해 늦는 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건강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먼저 마음을 다잡아주세요. 자,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제가 이번 영상에서 공유해드릴 정보의 목차를 소개하겠습니다. 자, 확인하셨죠? 자, 그럼 첫 번째, 제가 임용고시를 공부했던 월별 공부 시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릴 부분은 저는 세 번째 해로 삼수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미 많은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가정하에 많이 공부를 한 편은 아니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짜잔! 이것은 제가 공부하는 내내 사용했던 시간관리 어플에 있던 화면을 캡처해 온 것입니다. 화장실 가는 시간, 그리고 이동 시간, 이렇게 책 정리하는 시간, 이런 비상규적 시간을 모두 제거하고 딱 순수하게 책 펴서 공부하는 시간만 특정한 그런 자료예요. 자, 먼저 2월 달 볼게요. 지금이 2월인데 제가 2월에 바로 공부를 시작했어요. 사실 재수 때는 공부를 여름인가 가을부터 시작을 해서 좀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2월에 바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이때 인강을 시작했어요. 보면 평균 공부 시간이 하루 22분 되어 있는데 오른쪽 달력의 2월을 보시면 공부한 날짜가 많지는 않은 것을 알 수 있어요. 보면 하루에 1시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인강 하나 듣고 또는 두세 개 듣고 복습하는 정도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3, 4, 5월 3개월간은 거의 매일 쉬는 날 빼고는 공부를 했는 것을 오른쪽 달력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때 공부 시간을 보면 하루 평균 1시간에서 2시간 사이에서 했다고 나오네요. 그런데 6월 달에 저는 한 달짜리 시간 강사, 기간제 교사를 했었어요. 6학년 담임을 했었고요. 그래서 보면 5월보다도 더 공부 시간이 줄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로 7월부터는 이렇게 하루 3시간씩 드디어 이제 좀 제대로 공부를 많이 하기 시작했고, 그 이후 쭉 공부하다가 10월 달에는 평균 9시간 37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19일이 포함되어 있는 저 주에는 하루에 평균 12시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재수 때는 10월 달에 하루 평균 14시간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삼수는 조금 더 마음을 내려놓고 공부 시간에 집착하기보다 멘탈을 관리하고 할 수 있는 것을 하자는 것에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사용한 이 공부 시간 어플이 혹시 궁금하실까봐 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자, 이렇게 공부 시간 어플을 여기 이미지를 띄워 놓았는데요. 제일 왼쪽 보라색은 열공타임, 가운데는 열품타, 세 번째는 구름이 어플입니다. 열공타임은 제가 사용해 본 적이 있는데 되게 디자인이 예뻐요. 가운데 열품타는 여기 사진 띄워 놓은 것인데 제가 올해 사용한 어플이고 되게 직관적이고 간단해요. 구름이 어플은 저는 사실 사용해 본 적이 없는데 제 주변 사람들이 임용 후반에 많이 사용하는 것을 보아서 여기에 넣어 보았습니다. 자, 다음으로 제가 2월부터 인강을 수강하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인강이 제 주변 친구들도 많이 궁금해해서 무슨 인강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들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다들 많이 듣는 인강, 가장 유명한 강사가 있는데 그 인강을 들어야 할까? 근데 저는 사실 소수 4학년 때는 그 제일 많이 듣는 인강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삼수를 할 때에는 인강을 바로 쿠키넷이라는 인강을 선택했습니다. 왜 쿠키넷을 선택했는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쿠키넷은 제가 생각했을 때 강의 수가 적었어요. 강의 수가 적어서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재수 3수쯤 되면 사실 했던 내용이어서 처음 보는 것 같은 내용이 거의 없어요. 보다 보면 맞아, 이런 거 있었어. 갑자기 기억이다. 헉, 대박. 와, 나 천재인가 봐. 이러는 경험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인강에 많이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쿠키넷을 선택했고, 둘째, 쿠키넷 연간 패키지가 1년에 70만 원이었어요. 그게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올해 자료를 보니까 올해는 가격이 좀 올랐더라고요. 이거는 참 인강은 장사잖아요. 잘 하신 것 같아요. 이제 쿠키넷을 제가 1년 들어보고서 느낀 저의 장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쿠키넷은
과목별로 진도가 나가요. 저는 이게 가장 유명한 강의랑 좀 다른데 이게 정말 좋았어요. 저는 한 과목을 끝내고 이 성취감이 좋았고, 또 둘째로 쿠키넷 강사님의 특성상 약간 거시적 시야에서 가이드라인을 크게 제시한 다음에 세부적 내용을 알려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약간 초수인 사람들도 이걸 들었을 때 어렵진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거시적으로 이게 무슨 시험이고 이게 내가 이 숲에서 몇 번째 나무를 보는 건지 이런 걸 알려주는 데 있어서 쿠키넷이 큰 장점을 가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쿠키넷은 잡다한 걸 안 해요.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고 잡다한 이상한 거 다 보지도 않고, 그게 단점일 수도 있겠지만 전 장점이었어요. 왜냐하면 난 내 공부를 하면 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중요한 것을 안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도 많이 이야기해주고, 특히 그 쿠키넷에서 사용하는 책이 정말 좋아요. 저는 그래서 혹시 인강을 안 들어도 책은 사라라고 후배들한테 조언을 하긴 했는데, 암튼 그렇습니다. 참고로 광고아님, 내돈내산 내가 돈 내고 내가 들었습니다. 하하. 자, 그리고 시험을 준비하는 건 당연히 여러 문제집을 풀어봐야 하는 그런 거겠죠. 제가 풀었던 문제집을 크게 두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109 연습 문제는, 이 문제집은 정말 기본적으로 추천합니다. 시험이란 건 문제풀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풀이를 연습하는 게 중요하죠. 이게 이제 고등학교 때 공부를 여러분 다 해봤으니까 정말 공감할 거예요. 근데 그거를 까먹고 있었다면 이제는 연습 문제를 꼭 많이 푸시길 바랍니다. 저는 추천해요. 그리고 두 번째, 배재민 기출 분석.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좋은 책이에요. 기출 분석인데 진짜 선사시대 문제부터 최근 학년 기출 문제까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런 게 나오는구나, 이렇게 또 돌아오는구나, 이런 거구나 하고 알 수 있어요. 제가 배재민 기출 분석이 초수 때 있었는데 그때 시간이 없어서 보지를 못하고 재수 때 이걸 풀었었거든요. 근데 그때 참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임용에 그딴 문제가 나왔다고 했는데 여기에 예상을 해놨었구나. 하하. 그래, 좋았어. 삼수 땐 이걸 해야겠어 하고 삼수 때 이걸 다시 샀죠. 그래서 올해는 봤습니다. 추천합니다. 참고로 광고 아닌 내돈내산 광고 문의 주세요. 농담입니다. 자, 이제 시험에 공부할 양이 많기 때문에 단권화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권화는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단권화를 안 하면 화가 나서 공부를 못해요. 먼저 제가 단권화 했던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초수 재수 때는 춘파나 초임공에서 구한 요약 자료가 있어요. 그 자료들에 내가 인강이나 문제 풀면서 틀렸던 거, 그런 걸 메모하면서 정리를 했습니다. 노트에도 정리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어떻게 정리했는지 한번 살짝 보여드릴게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삼수 때는 어떻게 했느냐. 노트 어플에 내가 모르는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한번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사용한 어플은 에버노트라는 어플이었어요. 그런데 유료 과금을 하지 않으면 정말 느리고 이상해요. 그래서 이거 하지 말고 에버노트 비추고 원노트를 하세요. 원노트는 무료고 둘이 비슷하고 호환도 되고, 에버노트는 제가 중간에 무료 이용 시간이 끝났다고 갑자기 잠겨버리고 자료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날 울면서 하루를 날렸는데 결국 돈 내니까 풀렸어요. 그런데 원노트는 무료입니다. 원노트 하세요. 자, 이제 시험이 마지막 2주 남았을 때 슬슬 정리하고
이제 봐야 할 것만 봐야 되는데 해야 할 것은 너무 많은데 뭘 할지 모르겠다. 이게 모든 수험생들 마음속에 있기 마련이에요. 이때 뭘 하면 좋은지 제가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첫 번째, 모의고사. 강사별로 굉장히 많은 모의고사가 나와요. 이때 다 할 필요는 없고 선별해서 몇 개를 풀면 됩니다. 어떻게 선별하느냐? 친구들이 많이 풀었는데 좋았다고 한다. 또 유명한 강사의 모의고사다. 그럼 많은 사람들 풀었겠죠? 쿠키넷 1, 2회, 백구 1회, 그리고 여러 강사들은 구해놓기만 하고 못 풀었어요. 두 번째로 중요하다는 자료를 공부했어요. 그때쯤 가면 카페나 주변 친구들 사이에서 나 왠지 이런 게 나올 것 같아 하는 예상이나 아니면은 분석해놓은 그런 찌라시들이 돌아요. 그것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인강 자료 복습. 내가 1학기 때 들었던 인강에 내가 1학기 때 인강을 들으면서 책에 줄을 긋고 메모를 해놨잖아요. 그게 진짜 자산이에요. 마지막 2주는 이상한 거 하지 마시고 내가 인강 들었던 거 그냥 팔랑팔랑 보세요. 제가 그렇게 했어요. 제가 쿠키넷 인강 책 진짜 두꺼운데 그 책들 몇 권 있는 거를 그냥 팔랑팔랑 계속 그냥 눈으로 읽었어요. 줄근 부분 위주로 처음 본 부분을 또 찾으면서 읽었어요. 그리고 대망의 임용 전날, 1차 전날. 이날은 뭘 해야 될까요? 다들 뭐 고민만 많이 하다가 시간 좀 쓰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 뭘 하냐? 내가 봤던 자료를 다시는 보지 않을 마음으로 찢어서 시험장에 가지고 갑니다. 뭐를 찢으면 좋은지 제가 또 알려드릴게요. 바로 강의 필기 자료. 내가 인강 들었던 것들 중에서 다시 한번 보고 싶은 거, 또 아직 못 외운 거 쫙쫙 찢어서 가지고 가요. 앞에서 추천한 배재민 기출 분석이 답지가 정말 잘 되어 있는데 그 답지에서 처음 본 내용, 뭔가 좀 낯선 내용, 이거 쫙쫙 찢어서 스테이플러 딱 찍어서 시험장 가지고 가세요. 제가 이번에 그렇게 가지고 갔는데 1교시 치렸는데 방금 봤던 게 1교시 1번 문제로 나온 거예요. 1교시 1번 문제가 사실 국어 문제인데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내가 방금 본 게 나오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수능과 마찬가지로 임용도 기출이 돌고 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나왔던 게 100% 다 나오진 않지만 그런 비슷하게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추천합니다. 7째, 멘탈 관리. 이것은 정말 중요해요. 시험 여러 해 쳐야 되는 시험이라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그런데 멘탈 관리가 안 되면 진짜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건 첫째, 주 1일 정도 나를 위해 쉬자. 특히 봄, 여름에는 꼭 쉬세요. 공부 시간만 무작정 늘리는 거 비효율적이에요. 이거 쳐본 사람은 알아요. 왜냐하면 내가 본다고 해서 그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시험장 가면 시험 치고 난 사람들 다 이렇게 말해요. 와, 진짜 허무하다. 왜 허무한가? 왜 허무하냐? 그렇게 두꺼운 책 많이 보고 했는데 그거 안 나오거든요. 다 안 나와요. 공부 시간만 무작정 늘리면 진짜 나만 상해요. 몸과 마음 다 상해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하루 정도는 진짜 올스탑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진짜 제 주변에 하루 다 놀아도 이틀 놀아도 이틀은 좀 심하고 하루 다 놀고도 뭐 수석하고 다들 난리가 납니다. 둘째로 강박이나 불안 이런 거 떨치고 긍정적 마인드 갖기. 몇 해가 걸리더라도 어차피 교사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교사가 될 수 있도록 내 정신을 잘 관리합시다. 아시겠나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야기하고 싶은 거. 바로 친구들이나 동기들과 연락 끊지 않는 거. 제가 처음에 재수를 하게 됐을 때는 1학기 때 동기들이랑 연락을 거의 끊었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약간 제가 사실 그 당시에 게임 방송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뭔가 부끄러워서 못했는데 2학기에는 다시 친구들 연락하니까 다들 그냥 똑같더라고요. 근데
좀 부끄러워하면서 연락 못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랬기 때문에. 근데 하나도 부끄러운 거 아니고요. 오히려 이미 교사인 친구들 얘기 들으면 동기부여도 되고 나중에 있을 일 더 배우는 것도 되고 또 나중에 가면 어차피 동료인데 연락 끊지 마시고 행복하세요. 넌 강해졌다. 돌격해. 다음 승리자는 바로 당신입니다. 이후 영상에서는 저의 최고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임용 암기 꿀팁인 청킹 강의와 공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구독, 좋아요 하시고 이후 영상들도 함께 보면서 올해 2022 승자가 되어봅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보고